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항해 한마디 없이 그들은 묵묵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무시했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주려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철학과 신뢰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고백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미하엘 솔라크예요. 원래는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기 엔지니어로 일했었어요. 소비에트 시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L-39 훈련기 정비가 제 전문 분야였죠.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서방 무기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방 컨설턴트가 되었어요. 20년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 무기 도입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어요. 그런 제가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11월 초 폴란드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이번엔 폴란드 군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걸 지원하러 왔어요. FA-50 경공격기 48대와 K9 자주포 672문. 총 13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군사 기술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F-16 전투기가 전부였거든요. 한국, 삼성 갤럭시나 LG 세탁기는 알겠지만 전투기나 포병 장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더군다나 폴란드는 나토 최전선 국가예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폴란드 국방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소비에스키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폴란드의 격동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랐어요. 이곳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폴란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사적 전투 지도들을 보았어요. 1939년 독일 침공, 1944년 바르샤바 봉기, 1945년 해방. 폴란드는 전쟁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아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 안보를 맡긴다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야체크 대령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솔라크 박사님, 오늘 한국 측 발표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희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른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어요. 디귿자형 테이블 한쪽엔 폴란드 군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차관, 육군참모차장, 공군작전 사령관까지. 이들 앞에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한국 대표단의 부담이 느껴졌어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김태현 씨가 테이블에 두꺼운 자료집을 펼쳤어요. A4 용지로 300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표지에 폴란드 작전 환경 통합 분석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 순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민지 씨가 유창한 폴란드어로 브리핑을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군사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더군요. 폴란드 장교들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거든요. 저희는 지난 6개월간 폴란드 전 지역의 작전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염분 농도가 장비에 미치는 영향부터 카르파티아, 산맥 고도 2000m에서의 엔진 성능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어요. 이민지 씨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특히 겨울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동북부 지역을 위해 K9, 자주포 엔진 예열 시스템을 별도 개발했습니다. 독일제 PGH-2000과 달리 우리 장비는 극한 추위에서도 5분 내 사격 준비가 완료돼요. 제가 아는 서방 업체들도 이 정도 현지화는 안 해요. 보통은 표준 사양을 가져다가 이게 최고야라고 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 정비 체계까지 연구했다는 거였어요. 김민지 씨가 직접 설명했어요.
폴란드군 정비사들의 작업 매뉴얼을 분석해서 한국 장비에 맞는 정비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독일식 정비 방식과 90% 호환되도록 설계했어요. 재교육 기간을 최소화하려고요. 이때 폴란드 육군 참모차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김 씨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FA-50은 필리핀이 대테러 작전에 투입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도 함께 해요. 폴란드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겁니다. 폴란드가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서방 업체들은 보통 기술을 블랙박스로 숨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때 제가 질문했어요. 인상적이긴 한데요.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뢰가 먼저예요. 기술은 그 다음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소용없어요.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격만 따지던 제 방식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동반자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르샤바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구시가지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과연 한국이 폴란드의 새로운 군사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 건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시작돼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으로도 제 20년 경험에 균열이 생겼어요. 때로는 작은 의심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니까요. 첫 회담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폴란드 신정부가 모든 계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속히 진행된 군 현대화 계획이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린 거였어요. 사실 이 모든 건 정치적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정의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도널드 투스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한국과의 무기 도입 계약이 표적이 됐어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 통보가 왔어요. 계약 조항 7.3에 따라 모든 한국 측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을 즉시 중단합니다. 한 줄뿐이었어요.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치적 배경을 이해해야 했어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200대 이상의 전차와 자주포를 지원한 상태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급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었거든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전투기 48대를 포함한 총 145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새 정부는 한국 측이 약속했다던 금융 지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폭로했어요. 한국 대출은 없었다는 게 투스크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한 20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적 한도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커피잔을 넘어뜨린 채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끝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통보서를 들어보였어요. 노바크 대령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경고도 없이 더 복잡한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방산 계약들이 폴란드 GDP의 12.5%에 달하는
재정 구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코시니아 카미시 부총리는 한국 산업계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폴란드 방산업체에도 주문을 배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의 운명이 한순간에 결정됐어요. 한국 기술진의 지원 없이는 이 첨단 무기들이 고철덩어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연락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통보서에는 연락처 하나 없었어요. 완전한 단절이었죠. 오후 내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메일은 일십, 전화는 음성사서 한 뿐이었어요. 작전실 지도에 표시된 FA-50 순찰 구역과 K9 배치 지점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정치적 현실이 명확해졌어요. 이유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방산 예산의 50% 이상을 유럽 내에서 조달하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새 정부는 이 방향으로 선회하려 했던 거예요. 한국산 무기보다는 폴란드 자체 개발 무기인 크랩 자주포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죠. 저녁이 되어 혼자 복도를 걸으며 첫 회담을 떠올렸어요. 김 과장의 냉정한 표정, 이 부장의 예의 바른 미소. 그들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기억했어요. 폴란드 겨울 혹한기 엔진 예열 매뉴얼, 봄철 해빙기, 진흙 지역 작전 가이드, 정비병들을 위한 상세한 단계별 정비 지침서.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의 전수였어요. 호텔방으로 돌아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용한 경고. 정치적 변화로 인한 계약 파기 위험. 금융 지원 약속의 실체 없음. EU 방산 정책과 충돌하는 한국 무기 도입. 신뢰 파괴의 연쇄 반응.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었어요. 폴란드 정부 교체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한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양국 협력의 근본적인 도전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 측이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한국은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었지만 대출 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던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장관에게 전화를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팀과의 긴급 회담을 요청하고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파트너십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치적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답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했듯이 신뢰가 중요하다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기술적 협력의 끈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한 줄이 가장 큰 경고였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정치적 신뢰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활주로에 정렬된 FA-50 경공격기들이 보였어요. 12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실전 훈련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두기의 엔진 계기판이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화면에 엔진 에러가 떴습니다. 단순한 재부팅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석 정비사 코발스키가 팀을 이끌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기술교범 3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선 점검, FADC 시스템, 재시작, 엔진 마운트 볼트까지 재체결했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진의 지원 없이는 우리 정비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코발스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30년 정비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경납고 반대편에서는 K9 자주포 조립 라인도 완전히 멈춰섰어요. 155mm 52구경장 포신들이 팔레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자 야누시가 화력 통제 컴퓨터 FCS를 포탑과 연결하려 했지만 컴패러빌리티 에러 메시지만 계속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른 건가? 야누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매뉴얼상으론 호환되어야 할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제공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문서가 있었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2만여 장,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정비 매뉴얼까지 모든 기술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전해준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철학이었거든요. 김 과장이 작별 인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완성됩니다. 그때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핵심을 찌른 말이었어요. 노바크 대령이 회의실로 들어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렸어요. 우리는 기술 지원 대가를 지불했다. 12억 달러짜리 계약에 전문 지식과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조달청, 외교부까지 전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서 43조 2항에는 일방적 지원 중단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다시 연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막막했어요. 며칠 전 받은 한 줄짜리 공문이 전부였습니다. KAI 기술지원팀 파견 종료 및 원격 지원 중단 통보라는 차가운 문장만 남아있었어요. 오후 내내 FA50 조종석에 앉아 작동하지 않는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는 검은 화면만 보여줬어요. 조종사들은 비행 대기실에서 언제 뜰 수 있냐고 계속 물어왔습니다. 포병 대대장은 K9 자주포 전력화 일정을 묻고 또 물었어요.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정비사, 기술자, 엔지니어까지 총 23명이 모였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기술 문서와 하드웨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계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와 책임,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토마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연락하죠? 그들은 이미 완전히 손을 뗐는데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우리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로 사과 서한을 보내고 기술협력 재개를 정식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코발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경납고에 저녁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침묵하는 FA50들과 K9들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직한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술 협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김포공항으로 환승해 서울로 향했어요. 도심의 마천루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적지는 대전이었어요. KTX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였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흰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금속 냄새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조립 라인에서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FA50 전투기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 책임자인 박진수 과장이 저를 맞았어요. 폴란드 상황은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죠? 그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한국 기술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박 과장이 벽면의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혹독한 겨울 시베리아 벌판에서
FA50 엔진을 점검하는 카이 기술진들, 몽골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K9 자주포를 정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실험실 데이터만으론 부족하거든요. 다음 구역은 최종 조립 라인이었어요. 경납고만한 공간에 완성된 FA50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기체마다 3명의 검사원이 붙어 있었어요. 한 명이 볼트를 조이면 다른 한 명이 토크렌치로 재확인하고 마지막 한 명이 체크리스트에 서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면 조종사가 죽습니다. 저희 책임이에요. 검사원의 대답은 무거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K9 자주포 정비구역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기술자들이 두꺼운 매뉴얼을 펼쳐놓고 한 페이지씩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유아포스 교체, 사격 통제 장치 점검, 궤도 정비까지 모든 과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15년간의 운용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들어 있어요. 기술팀장의 설명이었어요.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었는지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으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폴란드 공군의 FA50 운용 실패담, K9 자주포 고장 사례들, 그리고 저희가 한국 기술진의 조언을 무시했던 어리석음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비난하거나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기술 이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운용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민지 선임연구원의 말이었어요. 저희는 무기체계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신중하죠. 폴란드도 이제 아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의 과도한 품질 관리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그 과도함이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귀국 전날 밤 대전 시내를 걸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한국의 기술력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철학까지 배워가자고. 다음 날 아침 KTX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왜 세계 7대 무기 수출국이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었어요. 한국에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창밖 폴란드 평원이 보일 때쯤 각오를 다졌습니다. FA50과 K9 자주포 사업을 살려내겠다고 말이에요. 국방부 회의실에 15명의 고위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제 책상에는 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패한 기존 보고서와 새로 작성한 신뢰 기반 파트너십 완전 재구축 방안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FA50 48대와 K9 자주포 672문 도입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 핵심진들을 만나고 왔어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위급 공식 사과였어요. 부하시차크 국방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과 서한을 안현호 카이 사장과 김현철 한화시스템 대표에게 발송합니다. 우리 차관보가 직접 대전과 창원을 방문해서 전달할 거예요. 노바크 대령이 물었어요. 한국 측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응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에 반드시 화답하거든요. 두 번째는 전면적 기술진 교류였어요. 한국 전문가 20명을 바르샤바로 초청해서 6주간 우리 군사기지에 상주시킵니다.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FA50 정비를, 드로브니츠 육군기지에서 K9 사격 통제 시스템을 함께 실습할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카이 사천 공장의 FA50 조립 라인, 창원 한화 시스템에서 K9 포탑 점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협력이에요. 세 번째는 완전한 기술 문서 현지화였어요.
폴란드 겨울 영하 25도에서 FA50 엔진 예열법, 해빙기 진흙탕에서 K9 기동성 확보법까지 모든 것을 폴란드 실정에 맞게 제작성합니다. 각 매뉴얼에는 한 폴 협력 수칙을 명시하기로 했어요. 네 번째는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바르샤바 대전 창원 3자 화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4시간 핫라인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은 상호 품질 보증 시스템이었어요. 폴란드 운용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 그들은 이를 다른 나토 국가 수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완전한 윈윈 구조죠. 노바크 대령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것은 폴란드 국방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박 부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FA50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48분의 1 스케일의 정교한 모형이었어요.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 기수의 20mm 기관포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달의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테스트에서 FA50 엔진 시동 불량, 봄철 K9 궤도 미끄러짐,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불신. 하지만 대전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심도 기억났어요. 밤늦도록 기술 문제를 고민하던 그들의 모습, 마지막 날 다음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자며 건넸던 따뜻한 악수. 노트북에 새 슬로건을 타이핑했습니다. 파트너십을 넘어 동맹으로. 그 아래 로고도 스케치했어요. 폴란드와 한국 국기 위로 FA50과 K9과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외교부에 사과 서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한국과의 실무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다음 달엔 첫 기술진 교류가 본격화될 거였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며 FA50 모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작은 모형 안에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협력의 출발점에 도달했어요. 진짜 신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